한국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 안나 바실리에바 10년 경력의 저에게 인천 경유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일정 변경일 뿐이었죠. 하지만 24시간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무인 시스템에서 들려오는 러시아어 인사부터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를 돕는 중학생의 자연스러운 배려까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순간들, 예상치 못한 만남들, 그리고 두 글자 존중. 이것이 단순한 경유지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냉소적인 편견이 어떻게 따뜻한 깨달음으로 변하는지에 관한 여정입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낯선 이에게도 진심을 건네는 나라의 비밀을 저와 함께 발견해 보시겠어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바실리에바, 10년 경력의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드니로 가는 직항 비행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케줄 변경 알림이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시드니 직항이 취소되고 인천을 경유한다니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라라, 우리 일정이 바뀌었어. 한국을 경유해야 한대. 제 옆에 있던 동료 라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한국? 재밌겠다. 떡볶이 먹어보고 싶었어. 별 볼 일 없는 중간 지점일 뿐이야. 그냥 시간 낭비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효율성을 중시하는 저에게 이런 변경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여행 목록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러시아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으로 향하며 부기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거죠? 기상 상황 때문입니다. 시드니 쪽에 태풍이 접근 중이라 경로를 변경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계획이 틀어지는 건 정말 싫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제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비행 준비를 마치며 라라가 다가와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여줬습니다. 안나, 봐봐.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래. 잠시라도 들러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공항일 뿐이야. 모든 공항은 비슷해.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죠.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천까지는 약 8시간. 도착까지 1시간 남았을 때 저는 여전히 기대제로 편견 100%인 상태였습니다.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경유지일 뿐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승무원들은 24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할 예정이었죠. 출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인 출입국 심사대가 있네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라라가 말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라라를 따라갔어요. 무인 기계 앞에 서자 화면이 켜지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라라, 이거 러시아어야. 어떻게 알았지? 여권을 인식했나 봐. 정말 대단하다. 라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권 인식부터 지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라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안나, 내 여권이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라라의 여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이미 몸을 굽혀 주워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고객님의 여권이 떨어지셨네요. 그 직원은 깊게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와 자세에서 느껴지는 공손함은 언어의 벽을 넘어섰어요. 감사합니다. 라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율주행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한 아이가 갑자기 로봇 앞으로 뛰어갔는데 로봇이 멈춰 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린이 손님. 로봇조차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니.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선 문화의 반영이 아닐까요? 저는 제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효율성만 따지던 제가 이런 세심함에 감동하다니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라라는 창밖 풍경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사실 인천의 깔끔한 도로와 정돈된 모습에 적잖이 놀라고 있었죠. 차량이 한국어 내비게이션을 따라 부드럽게 달리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렸어요. 옆 차선에서 달려온 차량이 우리 택시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충격으로 라라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라라. 급히 동료에게 다가가니 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우리 기사님은 당황한 듯 뭐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내렸고 저는 라라를 부축한 채 뒤따랐습니다. 한국어가 오가는 격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통역 앱을 열려는 찰나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You okay?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걱정이 담긴 눈빛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친구가 다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윤성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라라의 이마를 닦아주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죠. 그러는 동안 두 기사는 계속 언성을 높였고 저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라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외국인이에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갑자기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영어로 말했어요. 먼저 병원부터 가야 해요. 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은 이미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러시아였다면 보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을 텐데 여기선 사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윤성우 씨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미루는 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고 후 모든 과정에서 느껴진 건 먼저 사람, 나중에 절차라는 태도였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라라의 상태가 단순 타박상으로 확인된 후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라라는 쉬기로 했고 저는 잠시 로비 근처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에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바닥을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를 지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였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대로 향했어요. 거울을 통해 아주머니의 모습을 살폈죠. 허리를 구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김영자 여사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나가며 이모,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그런 정중한 인사를. 저는 충격 속에서 자동적으로 김영자 여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어였지만 김영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에도 따뜻함이 번졌어요. 화장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청소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여기선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일상에 녹아있다니 신기했어요. 김영자 여사의 미소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존중의 태도는 분명히 전해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제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라라의 컨디션이 나아졌고 저희는 호텔 근처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라라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삼겹살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고기 굽는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라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주문을 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이었지만 라라의 밝은 에너지에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테이블에 놓인 숯불 그릴 위에 올려졌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점원이 제 표정을 읽고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가위로 고기를 잘라 상추 위에 올리고 된장과 마늘을 얹어 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공손하게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 맛본 삼겹살 쌈의 풍미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러시아어 번역 앱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다니.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 반찬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족들도 웃으며 우리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라라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 음식도 맛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이 시간이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차가운 생각들이 이 따뜻한 식사 자리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계산대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며 양손으로 공손하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할 정성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라라가 물었습니다. 안나, 이제 한국이 어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호텔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라라는 여전히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골목길로 들어서자 활기찬 시장 풍경이 펼쳐졌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러시아의 제 할머니가 생각나 잠시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할머니의 손수레가 기울더니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려는 찰나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번개처럼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다른 청년이 손수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청년은 이미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한 채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마치 자동 응답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행동이었죠. 그들이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러시아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요. 아마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안나, 넌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졌지? 갑자기 제 내면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효율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감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 소년과 청년의 모습에서 본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작은 인사, 미소, 양보하는 모습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배려하는 본능이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듯 했어요.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떡볶이라는 글자가 적힌 작은 포장마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라라가 계속 먹고 싶어 했던 그 음식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어요. 원, 플리즈.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방 앞에서 요리하던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손님. 매운 거 괜찮아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신기하게도 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빨간 소스가 끓는 냄비에서 떡볶이를 퍼서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첫 입을 먹자마자 입안에 화염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찔렀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물을 찾았지만 가게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제 상태를 본 할머니가 재빨리 다가와 우유 한 팩과 노란색 단무지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드세요. 매운 거 가라앉아요. 우유를 마시자 조금 진정됐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매워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매워도 좋아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국 손님이 우리말로 말해주니 참 고맙네요. 제 서툰 한국어 한마디에 이렇게 감동받다니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박복희라고 소개하셨고 떡볶이를 더 주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박복희 여사의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멀리서 와서 우리 음식 먹어주니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어요. 박복희 여사에게 떡볶이는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자랑스러운 수단이었고 제게는 한국을 이해하는 창구였습니다. 매운맛에 눈물 흘리며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진심을 건네는 이 작은 가게 주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출발 날이 밝았습니다. 짧은 24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텔을 나서는 길에 로비에서 김영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가시나요? 꼭 다시 오세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도 공손히 인사를 돌려주셨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중간 지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로 보였어요. 면세점에 들러 선물을 고르던 중 전통 부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중이라는 한글이 새겨진 디자인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걸로 할게요. 판매원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라라가 물었어요. 이젠 한국이 어떤 나라로 보여?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나라야.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인천의 풍경이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보다 앞선 것은 사람이었고 제가 잊고 지냈던 직업의 존엄과 관계의 따뜻함을 상기시킨 곳이었어요. 부채를 펼쳐보니 존중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드니까지 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고 효율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봤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은 가장 큰 존중이 제 마음속 얼음을 녹인 듯 했습니다. 경유지를 바꾼 건
단순한 비행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다음에 인천에 올 때는 그저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찾아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엔 존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으니까요. 비행 중 서비스를 시작하며 승객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으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됐어요. 러시아어, 영어, 심지어 서툰 한국어로도 마음을 전하려 노력했죠. 안나,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달라 보여. 동료 승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 시드니에 도착하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제 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존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러시아어로, 영어로,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똑같은 의미지만 어쩐지 한국어의 존중이란 글자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냥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드니의 밤하늘은 인천과 다르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 기술보다 앞선 것은 사람이었고 내가 잊고 지냈던 직업의 존엄과 관계의 따뜻함을 상기시킨 곳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천에서의 24시간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비행 일정표를 살펴보니 다음 달에 다시 아시아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유지가 아닌 휴가를 내서 한국에 머물 계획을 세웠죠. 이제는 존중이라는 두 글자가 저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효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장 어려웠던 것은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첫걸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라라였습니다. 안나, 한국에서 만난 윤성우 씨가 우리를 다시 초대했대. 가을에 함께 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행 초대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두 글자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